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이 길어요. 할 말 많지만 추석부터 일어난 일들만 적습니다. 추석 전날 음식 만들러 시댁 갔더니 다짜고짜 둘째 신우가 하는 말. 올케가 만든 전 먹으려고 엄마가 만든 건 안 먹는다고 했어. 미리 부쳐놓은 전도 없었고 음식 만들기 시작도 안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길래 어이가 없어 무표정과 무응답으로 응대했습니다. 어머니 손이 크셔서 한참을 전 부치니 신랑이 누나는 왜 아무것도 안 해? 와서 좀 해. 그랬더니 더 가관이더라고요. 내가 잘 부치긴 하는데 올케가 전 부치는 거 좋아하니까 올케가 해봐. 동그랗게. 옆에 시모는 아들, 엄마가 그러는 거 아니랬지? 라는 신우 편을 드네요. 전 부치기 후 큰 신우 오전에 시댁에 갔다가 친정에 왔어요. 매년 저 패턴으로 친정에 와요. 신랑이 저한테 음식하느라 고생했어 하니까 큰 신우가 며느린 다 그런 거야 하더라고요. 자기는 명절 전날 친정 와 있으면서 뭐라는 건지. 두 번째 음식은 송편 빚기. 시댁은 차례를 안 지내서 그냥 식구들 먹는 것만 하는데도 3시간을 빚었습니다. 큰 신우네 시댁에 보내려고 만드는 거였죠. 다 빚을 쯤 아기가 보채서 재우고 나왔더니 시모가 우리 며느리 주려고 송편 쪘다며 접시에 내오는데 웬걸요? 큰 신우네 애들이 장난쳐서 만든 송편만 100%인 거예요. 담다가 몇 개 섞인 것도 아니고 전부 다요. 순간 짜증이 확 솟구치더라고요. 좋아하지도 않는 송편 큰 신우 시댁 가져다 줄 거 뻔히 알면서도 몇 시간을 일했는데 먹는 거 가지고 저러니 정말 서럽기도 했고요. 참으려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송편이 전부 다 못생긴 것만 있네요. 저도 이쁜 송편 먹고 싶어요. 시아버지가 보시고 다 왜 이래? 땡땡아, 이거 다 너네 애들이 만든 거니 니네 시댁에 싸가라 하시니 큰 신우가 다시 담아와서 올케 이쁜 송편 여기 있네 하더라고요. 명절 당일 아기가 보채서 계속 안고 있다가 재우고 잠시 쉬는데 시모가 가만히 있는 거 보기 싫었는지 음식 좀 옮기라고 시키길래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시모 신우들 시이모까지 다들 친정에 와 있고 저만 혼자 시댁인데 저렇게까지 하니 너무 속상해서 신랑에게 여기서 나만 시댁이네? 나도 엄마 보고 싶다 하니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고 미안하다 하더라고요. 그동안 시댁 때문에 쌓인 것도 많았고 추석 때 일로 몸도 무리한 데다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몸살의 장염으로 병원에서 수행받고 왔습니다. 병원서 2시간 누워있으니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내 몸 축내면서까지 참고 살면 나만 손해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으니 이제라도 똑바로 정신 차려야겠다고요. 추석 이후 3주간 시댁의 발걸음 끊었습니다. 일주일 2, 3회 시댁 방문하다 안 가니 시모가 삐졌다고 신랑한테 말했나 봅니다. 엄마 삐졌대. 애기 안 보여줘서 얼굴만 비추고 오자 하길래 오늘은 나도 가고 싶지 않아. 매번 이렇게 고개 숙이고 들어가니까 어머니 갈수록 심해지시잖아. 이제 나도 아닌 건 안 할래. 혼자 다녀와 해서 아기 데리고 혼자 들어가니 5분도 안 돼서 나오더라고요. 아기가 대성통곡을 해서 바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추석 전전날 장보기, 추석 전날 음식 만들기, 추석 당일 바로 친정 안 가고 시누이들이랑 저녁 식사. 신랑이 매년 명절 때 시누들 못 보니 아쉽다고 해서 이번 명절엔 친정에 하루 늦게 가기로 합의를 했어요. 이 정도 했으면 며느리 돌이 다 한 거 아닌가요? 신랑이 풀자고 마련한 자리에서 저한테 하시는 말이 명절 다음날 아침에 자기한테 인사 안 하고 친정 갔다고 제가 자기를 시어머니로 생각 안 한답니다. 자기는 송편 저한테 못생긴 거 준 게 이쁜 건 저 친정 갈 때 보내려 한 거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더 서운하다고 혼내더라고요. 명절 이번이 4번째인데 이전 명절에 한 번도 송편 싸준 적 없었습니다. 다 큰 신우에 시댁 보냈죠. 그래서 제가 형님들은 명절 전날도 친정에 있었고 다음날도 차례만 지내고 바로 오셨잖아요. 저도 저희 엄마 보러 친정 빨리 가고 싶어요. 어머니랑 오빠가 명절에 식구들 다 못 모이는 거 아쉬워해서 이번엔 양보한 거고 추석 저녁에 친정 잘 다녀오겠다고 인사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딸들은 도리를 다 하고 온 거래요.
그러면서 차를 놓고 갔으면 이게 명절날 신랑이 술을 마셔서 시댁 근처에 차 주차해놓고 집까지 걸어갔거든요. 온 김에 올라와서 인사하고 가야 한답니다. 자기를 시어머니라고 생각하긴 하냐면서 저보고 할 도리도 안 하고 친정에 갔답니다. 친정 가는 날 차는 신랑이 혼자 가지러 갔었고 저는 3일 내내 시댁에 묶여 짐도 못 싸는 상태라 집에서 짐 싸고 있었습니다. 자초지종을 이야기해도 막무가내예요. 시집와서 한 번도 할 말 안 하고 참다가 처음으로 할 말 했더니 시모가 울그락불그락하며 너 당돌하다. 여태 어떻게 참았니? 로마에서 로마법을 따르듯 시집에 왔으면 우리 집 법을 따라야지. 안 따를 거면 우리 집에 오지 마. 하며 뒤에 하면 안 될 비교와 비방들. 설거지는 몇 번이나 했냐. 다른 며느리들은 안 그런다. 우리 딸들은 안 그런다. 며느리를 잘못 들였다. 정말 수위를 낮춘 표현들이 이 정도입니다. 나중엔 저희 부모님 욕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부모님 얘기는 하지 마셨어야죠. 지나치게 선을 넘으셨어요. 아무리 며느리라도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전 설거지하려고 시집 온 게 아닙니다. 당연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들 절대 당연한 게 아니고 제가 배려를 하는 일들입니다. 여기 이 자리는 풀자고 만든 자리지 또 새로운 상처 주려고 만든 자리가 아닌데 어머니가 오해하고 계신 것 같네요. 더 여기 있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 오지 말라고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날 밤 둘째 신우가 신랑한테 문자 보냈더라고요. 기본도 못하는 것이 주제 파악까지 못하니 참을 수 없네? 객관적으로 봐도 이해가 안 가서 가만 못 있겠다. 라는 내용으로요. 기가 찼습니다. 객관적이란 단어가 한쪽 말만 듣고 앞뒤 사정도 모른 채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옳게한테 주제 파악 운운하는 사람이 쓰기엔 적절치 않은 단어죠. 본인 잘못은 인지도 못한 채 자기가 도덕녀, 개념녀인 양 착각하고 남동생을 갈구더라고요. 누나가 남동생 중간에서 힘들겠다고 다독여주진 못할 망정 잡아먹으려더니 신랑이 너무 불쌍했어요. 신랑이 심한 말 한 거에 대해 지적하고 당시 상황 설명하고 누나들은 부채질 말고 기다리라며 엄마 잘 위로해주라 하니 누나들을 바보로 하냐며 또 개념녀 코스프레를 합니다. 저런 참견이 고부 갈등에 불을 지피는 건 인지도 못하고 다 참견 못해 안달인 신우들. 저 서운한 건 아무한테 말하지 말고 자기들한테 말하라면서 자기 서운한 일은 매번 신우들한테 말해서 일 크게 만드는 시모. 정말 너무너무 싫습니다. 신랑은 미안하다며 저 풀릴 때까지 시댁 안 가도 자긴 할 말 없다 하더라고요. 진심으로 사과받기 전까진 볼 생각 없습니다. 그 일 있고 나서 한 번도 시댁에 방문하지 않고 시아버지하고만 밖에서 따로 식사 몇 번 했어요. 지난주 일요일 친구 결혼식 다녀온 사이 큰 신우한테 부재중 전화 와 있더라고요. 부재중이 남아있으니 예의상 큰 신우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길래 그냥 뒀습니다. 이틀 뒤 큰조카 핸드폰에서 신랑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가 와서 큰 신우한테 신랑이 전화를 하니 몇 번 만에 받더니만 왜 전화했냐고 따지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긴급상황 도움 요청한 것 때문에 전화한 거라고 신랑이 말해도 그건 귓등으로 듣고 또 지난번 일을 언급하며 신랑한테 닥달하는데 신랑이 그 얘긴 지금 하고 싶지 않다고 하자 또 소리 지르는 게 수화기 밖까지 들렸는데 못 들은 척 했어요. 신랑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지난 주말 시아버지 접촉사고 신랑이랑 동승한 차량에서 뒤에서 받쳤거든요. 이걸로 사진 촬영 차 병원에 이틀 입원해 계셨어요. 오전 11시 30분에 그 사실을 알았고 바로 찾아뵈려 했는데 시모랑 시누이들이 병원에 있다고 신랑이 저녁에 찾아뵙자고 하더라고요.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7시 반까지 신랑 전화로 시모랑 시아버지 번갈아가며 1시간마다 전화 왔어요. 신랑 직업 특성상 주말에도 일이 있는 경우가 있어 일 처리하고 볼일 보고 저녁 시간에 아버님 뵈러 갔더니 대뜸 그냥 가. 너희 그러는 거 아니다. 아버지가 입원했는데 놀러 가는 게 그렇게 좋았냐? 사람이 어떻게 이러냐? 하시자 신랑이 오해가 있으시다고 엄마 무슨 말 안 했냐고 물으니 엄마가 무슨 말을 해. 엄마랑 네 누나들이 다 챙겨줬으니 가. 그러니까 엄마가 너희를 미워하지. 하자 신랑은 아버님 드시라고 사온 간식거리 드시라고 두고 저보고 뭐해? 가자 하더라고요.
시무랑 신우들이 저랑 어머니 사이에 있었던 일은 시아버지한테 말하지 말자고 신랑한테 이야기를 해놓고 중간에서 이간질하던 거였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신랑이 너무 불쌍했고요. 저희가 늦게 간 게 서운하실 순 있지만 어쩜 저렇게 매몰차게 아들을 몰아치실까. 그리고 엄마란 사람은 하다하다 이젠 아버지와 아들 사이까지 이간질을 하는지. 시아버지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엄마가 널 미워하지 라는 말이 저한테도 비수와 같이 꽂혀 너무 속상했지만 그날 가장 속상한 사람은 신랑이라고 생각했기에 위로해주고 잠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불편한 마음에 체했는지 새벽에 그날 먹은 음식들 다 토하고 신랑이 손 따주고 등 두드려주느라 우리 신랑 피곤하게 만들어서 미안하고 또 속상하더라고요. 다음날까지 아무것도 못 먹고 몸이 안 좋아 집에서 쉬고 있는데 하루 종일 눈물이 나와서 엉엉 울었어요. 신랑도 몸이 안 좋아 일찍 퇴근하는 바람에 그 모습을 봤고요. 신랑이 저는 이제 그쪽 일에 신경 끄라고 최근 일들 겪으면서 느낀 게 많고 모두 자기가 해결하겠다며 불편해하지 말라 위로해주니 정말 고마우면서도 저는 신랑에게 버팀목이 되어주지 못하는 것 같아 미안했어요. 어제 오후 9시 반경 둘째 신우가 신랑한테 전화로 지금 당장 보자고 하자 신랑이 거절했어요. 신랑이 지금 자려고 누웠으니 내일 이야기하자 하니 둘째 신우는 난 내일 안 되니 지금 보자. 네가 못 오면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하는 내용을 계속 둘이 큰 소리 내고 거의 싸우다시피 하더라고요. 저희 신랑은 철저한 아침형 인간이라 10시면 자는 사람인데 자기 직전에 오겠다는 신우. 덕분에 아기 겨우 재운 거 깨서 다시 업고 재우는데 2시간 걸렸네요. 신랑이 아기 울음소리 듣고 나서 전화 끊고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이에요. 엄마한테도 이런 식이었냐? 어이가 없다. 집에 이런 일 만들어 놓고 너 하고 싶은 대로만 하냐? 정신 좀 차려라. 엄마가 얘기해도 쌩까는 게 엄마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엄마다. 내가 엄마랑 풀려고 안 했을 것 같아? 말이 통해야 대화를 하지. 대화는 혼자 해? 그럴 때마다 누가 정도를 넘는데 그런 생각들이 잘못된 건데 잘못을 모르지? 내가 쌩깐다고? 그 전에 한 것들은 모르고 뭐든 원하는 대로 움직이라고? 나도 됐다. 그리고 그렇게 급한 일이면 엄마한테 전화 받으시라고 해. 꺼져 병신아. 이제 와서 엄마 많이도 생각해 주시네. 눈물 난다.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그리고 아래는 시모가 신랑한테 보낸 문자예요. 인감 한 통 떼놔. 엄마하고 인연 끊고 살자. 네 이름으로 된 보험 다 내 이름으로 돌릴 거니까 너 나 안 보고 살겠다는 건데 그래 보지 말고 살아. 인감이나 한 통 떼놔. 그것도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네가 더 나쁜 놈이야. 내가 좋은 꼴 보고 있네. 이런 꼴 보려고 죽기 살기로 너 키웠냐? 내가 너무 많이 살았나 싶다. 잘 살아라. 보험도 본인 실적 때문에 저랑 신랑 민증번호 물어서 맘대로 들어놓고 보험금도 다 자기가 가져갔으면서 이젠 제 인간까지 떼오라네요. 어차피 이름만 제 보험이지 해약되던 말던 상관없는 보험 해약하게 두던지 하려고요. 억지가 아주 끝이 없어요. 글이 정말 길었네요. 시모와 신우들은 역시 예상과 빗나가지 않고 본인들의 잘못은 모른 채 저를 나쁜 사람으로만 몰고 가네요. 추가로 저를 힐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본인 아들과 동생까지 못살게 괴롭히는 이 상황이 정말 안타까워요. 신랑도 이제 지치는지 거의 포기한 듯해요. 요즘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든 상황 속에 살고 있지만 부부 사이는 더 돈독해졌네요. 제발 우리 가족은 우리가 알아서 하게 간섭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먼저 본인들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하기 전까지는 그냥 인연 끊고 살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저보다도 남편이 질릴 대로 질려버린 것 같아요. 뭐 안 보고 산다고 생각하니 전 후련하기만 하네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 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5개월 차입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트러블이 꽤 있었는데 잘 참고 결혼에 골인했어요. 시모가 참 관계 지속 부적응자 같습니다. 처음엔 웃으면서 잘 대해주는 듯 하지만 살짝만 비위가 뒤틀려도 곧장 결투 자세가 되십니다. 처음엔 귀여우시다고 웃고 넘겼지만 슬슬 도가 지나쳐 가십니다.
아직은 서로 적응하고 맞춰 나가야 할 부분들이 많은데 오로지 부모님이란 이유로 제가 뭐든지 다 맞춰주고 낮춰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통에 자꾸 부하가 침입니다. 결혼 후 신혼여행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일주일이면 3-4번씩 집에 오십니다. 그렇다고 주말에 안 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아침부터 전화해서 안 오냐고 하십니다. 퇴근이 늦은 저로서는 집 앞에서 주차하고 기다리시는 거 싫어서 시간 맞춰서 오시거나 저희들이 가겠다고 해도 막무가내십니다. 그래서 밖에서 기다리시는 거 힘드시잖아요 했더니 기회를 엿보셨나 갑자기 그러니까 니들 집 열쇠 복사해서 나 하나 주렴 하십니다. 헉, 너무 당황해서 대꾸조차를 못했는데 말 나온 김에 하자 하시면서 아들에게 전화해 해오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좀 힘들지 않겠냐고 말씀드렸더니 갑자기 웃던 어머니 그럼 맘대로 해 하며 노를 내십니다. 저녁 드시고 차 과일 드시고 집에 11시에 가십니다. 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열쇠 사건 후 어찌나 고를 내시는지 할 수 없이 신랑이 지고 들어가더군요. 난 끝까지 안 된다는 거였는데 그때도 화를 내신 게 신랑이 왜 우리 집 열쇠를 엄마가 가지고 있느냐 저랑 상의해서 주던지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화내신 거라더군요. 그런데 일은 벌어지게 돼 있나 봅니다. 정말 그날은 맘 먹고 늦잠을 자야겠다고 신랑하고 약속하고 신랑은 작은 방에서 전 큰 방에서 점심까지 뒹굴며 자고 있는데 밖에서 문 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옆집 소리인가 했더니 좀 있다 들어와 괜찮아 애들 다 출근했어 하는 소리가 들리지 뭡니까? 방문을 살짝 열고 봤더니 시모가 친구분들과 와서는 냉장고에 과일이랑 나도 아까워서 사다 놓고 못 먹은 음식들을 죄다 꺼내서 드시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더군요. 그렇게 시끌벅적하게 음식 드시던 시모 작은 방에서 신랑이 화장실 가려고 나왔다가 기절 초풍을 했고 신랑이 막 화내면서 뭐 하시는 거냐고 소리소리 지르고 신랑도 놀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틈에 제가 옷 입고 나와서는 어머니 웬일이세요? 오실 거면 전화라도 좀 주셨으면 좋았을걸요 했더니 갑자기 소리소리를 지르시면서 내가 못 올 때 왔냐고 뭐 그렇게 큰일이라고 수선을 떠느냐? 며 적반하장하십니다 글쎄. 그 일 있고 신랑의 키도 전자키로 바꾸고 시부모님이랑 대면대면하는 중입니다. 집에도 잘 안 가고 전화도 잘 안 하고 신우들은 제게 한마디씩들 하더라고요. 지금 신랑이 좀 기다려보라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잡니다. 신랑이 너무 화가 나 있어서 전 제대로 화도 못 냈거든요. 오히려 제가 비위 맞추면서 그러지 말고 일단 시모랑 화해부터 하자고 했습니다. 저도 얼굴 마주하는 거 어렵고 힘들고 그러긴 싫지만 일단 이건 아닌 것 같아서요. 신랑은 저보고 가만히 있으랍니다. 이번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엄마 대책 안 선다고. 나랑 맨날 부딪히면서 썩는 거 보기 싫다고. 그럼 자기도 힘들 것 같다고요. 남편이 너무 화가 나 있는 상태다 보니 고민은 많았지만 그냥 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상황은 결과적으로 더 악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여튼 일이 있은 후 일주일 동안 휴대폰에서 불이 났답니다. 시누이들이 얼마나 극성을 부리는지 하루 종일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고 스트레스 때문에 극도의 두통이 찾아와 아무와도 대화가 안 될 정도였습니다. 저 사실 사람 상대하는 회사에 근무하다 보니 사람관계 삐걱거리는 게 가장 싫습니다. 신랑도 그거 견디다 못해 이직했고요. 그렇게 사람한테 시달리는데 온종일 시누이들의 폭언을 견디려니 없던 설사병까지. 너 그렇게 부모 자식 간 이간질하는 거 아니다 부터 집안에 며느리 잘 들어와야 한다더니 까지. 그렇게 매정하고 독하게들 말해도 집에 가서 신랑에게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신랑이 사실 욱하면 아무도 못 말리는지라. 그저께였습니다. 동료들과 저녁을 먹던 중에 신우들 또 전화합니다. 안 받았어요. 아니 못 받겠더라고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주 친하게 지내는 동료 둘과 저녁을 먹고 차 한 잔 마시면서 그간의 일들에 대해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논을 좀 했습니다. 동료들은 얼굴색까지 바꿔가며 도대체 네 잘못이 뭐냐 며 두둔해줬고 전 그렇게 또 위안을 받아 좀 편안해졌습니다. 사건이 어제 터져버렸어요. 동료들은 신랑과도 사실 절친합니다.
대학 동문이고 신랑 친구의 와이프이기도 하고 해서 우리끼린 좀 어렵고 비밀스러운 얘기도 나누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신랑 친구 와이프가 우리 신랑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 일들이 있는데 오빠도 알아야 할 것 같다고. 땡땡이가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에 마비 올 듯하다고. 그 얘기를 들은 신랑이 신우들 다 시댁으로 집합시키고 집에 있는 저까지 시댁으로 오라고 해서 집안을 홀딱 뒤집어 놓았습니다. 신랑 말, 도대체 문제가 뭡니까? 누나들도 그렇고 너도 그래. 별일도 아닌 것 같고 왜 이렇게들 돌팔매냐고. 내가 결혼 전부터 말했었잖아. 엄마도 나 결혼하면 우리 일에 참견 안 하기로. 젊은 우리랑 생각이 다르더라도 웬만한 건 엄마 아버지가 양보하고 우리 일은 우리한테 맡기고 독립적으로 생각해달라고 내가 누누이 말했었어. 그런데 이게 뭐야. 식구들끼리 똘똘 뭉쳐서 얘한테 왜 그래? 왜 사람을 이렇게 못살게 굴어? 하며 악을 바락바락 쓰고 말았습니다. 신우들도 한 성격 하는지라 그래 말 잘했다. 우리 집 식구들 사이 좋았어. 아니야? 근데 니들 결혼하고부터 왜 이렇게 집안에 바람 잘 날이 없는 건데? 그리고 우리 엄마가 엄마 마음 좀 풀어주려고 한 게 그렇게 잘못이야? 어디서 건방지게 누구 편을 드는 거야? 하고 같이 소리를 지릅니다. 보다 못한 시아버지께서 당장 그만두라시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리시고 시모는 펑펑 우십니다. 아들 하나 있는 것이 애미속도 모르고 하시며. 저 얼굴 새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막내 신우가 그럽니다. 언니, 좀 양심이 없는 거 아니요? 결혼 반대할 땐 잘하겠다고 눈웃음 살살 치면서 사람 꼬드겨 놓더니 잘하는 게 겨우 이거야? 합니다. 결혼 반대한 것도 혼수 때문이었습니다. 어이없었지만 절충하는 과정에서 해결 봤었고요. 그러더니 자기 집 열쇠 꺼내며 내 얼굴 앞에 들이대곤 흔들어댑니다. 이거가 뭐라고 엄마가 원하면 해줬어야지. 그게 집안이 편한 길이면 언니가 좀 양보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갑자기 이 상황들이 어이도 없었지만 무슨 죄 지은 사람 청문회 분위기여서 울컥 눈물이 쏟아져 버렸습니다. 저 사실 혼이 나고 매를 맞아도 눈물 한 번 안 쏟아본 사람인데 나이 들어 어린 신우에게 모욕 아닌 모욕을 겪으려니 얼마나 심장이 떨리고 죽고 싶은지 참았어야 했는데 갑자기 제가 막내 신우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라고. 그럼 애기씨나 형님들은 시모에게 내 공간을 전부 오픈하면서 사느냐고. 같이 사는 게 아니라면 엄연히 독립적인 내 공간이고 내 사생활이 담긴 영역인데 그걸 쉽게 생각해서 내어드리겠냐고. 난 오빠 생각해서 친정 부모님들 오시는 것도 얼마나 자제시키는 줄 아냐고 했더니 출가 외에는 당연한 거랍니다. 세상에 내가 이런 집안 사람들과 평생을 살아야만 하다니 억장이 무너져 내리더군요. 누구랑 비교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런데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신우들 본인들도 그렇게 못하고 살면서 그런 거 싫다고 남편들 들들 볶으면서 살면서 나는 되는데 너는 안 된다는 비합리적인 사고방식을 내게 강요하는 게 너무 싫습니다. 갑자기 말문이 막힌 제가 휴라고 했더니 갑자기 어디선가 묵직한 게 와서 눈에 와 닿았습니다. 순간 앞이 핑 돌더니 그대로 옆으로 쓰러져 버렸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쌍욕이 막 들리더군요. 누워있으면서도 세상에 귀는 살아서 다 그 소리를 듣고 있더라고요. 세상에 시모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어디서 젊은 것이 어른 앞에 두고 한숨을 쉬느냐고. 배운 거 없는 거 티내느라고 그러냐고. 이까짓거 열쇠 하나로 평지풍파 일으키는 며느리 얘기는 살다 처음 접했노라고. 그 얘기까지 듣고는 신랑이 저를 업고 집 앞 병원으로 달렸고 한쪽 눈은 보라색 멍이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궁금하시죠? 지금 글을 쓰면서도 눈물이 참 납니다만 꿈을 꾼 것 같고 실감이 아직도 나지 않습니다. 막내 신우가 제 눈앞에서 흔들던 열쇠 뭉치를 시모께서 던지신 거예요. 막내 신우는 열쇠 꾸러미를 들고 다니거든요. 온갖 것들이 다 달려있어서 무게도 좋게 나가는. 지금 신랑은 내 눈치만 봅니다. 불쌍해 죽겠어요. 신랑 말로는 맞고 쓰러진 후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시모까지 놀라서 꼼짝을 못했답니다. 정말 상상조차 해보지 않은 갈등입니다. 정말 열쇠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일이 벌어져 버릴 줄은. 폭풍 전화처럼 두 집이 다 적막강산입니다. 신랑은 신랑대로 대책을 세우는 듯하고 전 저대로 생각이 많습니다. 눈을 정통으로 맞았다면 실망했겠으나
다행히도 눈 앞쪽과 코 위를 맞아 뭔가 살짝 찢어진 정도입니다. 다음 주에 친정에도 가야 하는데 정말 고민입니다. 안 갈 수가 없는 일이라서. 그때까진 멍도 안 빠진다는데.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어디다 하소연도 못하겠고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시모 얼굴을 못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머니라 부르며 따를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성격이 뭐 아니면 돌아 신랑이 그 점을 가장 걱정합니다. 신랑과는 정말 별 문제 없는데 우리 둘 사이 문제로는 아직까지도 한 번을 싸워보지 않았는데 이게 웬일인죠.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해야 할죠.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이제 2년 반 정도 되어가는 여자입니다. 남편에게는 2살 어린 시누이가 한 명 있고요. 굉장히 가부장적인 시모와 시부가 계시는데 걸어서 5분 거리에 이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아직 저희 부부는 아이는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없을 것 같네요. 결혼식을 올리기는 했지만 그날 이후부터 시댁 때문에 즐거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네요. 신혼집에 아무 때나 비번 누르고 집에 쳐들어오는 건 기본이었고요. 그렇게 들어와서 조용히 있다 가는 것도 아니고 제 옷을 훔쳐 입는다거나 냉장고를 뒤져서 뭔가를 가져간다거나 하는 막장 개짓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남편은 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나니 은근히 그냥 한 번쯤 줘줬으면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 줬으면 하는 뉘앙스를 많이 풍기더군요. 왜 남편을 남의 편이라고 하는지 알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타고난 성격이 지랄 같고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이에요. 나이값 못하는 사람들에게 할 말 다 하고 인간관계에서 개념 없이 구는 것들을 만나며 몇 배로 망신 주고 꼭 갚아주고 복수해주는 그런 지랄 같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내가 매일 싸우고 이혼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해서 부조리한 일에도 그냥 침묵하고 넘어간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집에 아무 때나 쳐들어오는 건 절대 안 된다고 한번 뒤집어 엎고 고쳐줬고요. 신우년이 한 번은 사과랑 배를 갖고 오더니 언니 이거 깎아봐요 한번 이러면서 과일 작가인지 아닌지 한번 보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한 번도 과일 먼저 깎아서 먹어보라고 한 적 없잖아요. 꼭 이렇게 참다 말로 시켜야 돼요? 이 지랄을 하길래 먹고 싶으면 본인이 직접 깎아 먹지 왜 참고 참냐고 했다가 집안이 뒤집어졌어요. 이럴 때 남편이 좀 제 역할을 해주면 좋았을 텐데 그냥 깎아주지 꼭 이렇게 분란을 만들었어야 돼? 넌 너무 다 싸워서 이기려고 들어. 너무 피곤해. 라고 집에 와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드센 여자랑은 살기 피곤하다고 지랄을 하더라고요. 그때 싸움이 크게 났는데 주먹으로 식탁을 엄청 세게 내려쳤습니다. 그 바람에 제가 아끼던 친정엄마가 직접 만들어주신 접시랑 머그컵이 떨어지면서 아작이 났어요. 정말 정이 뚝 떨어지더군요. 그래서 전 신랑 골프 드라이버로 산 지 1년밖에 안 된 300 넘는 TV 풀스윙으로 그냥 보내버렸습니다. 어디 싸우면서 힘자랑하냐고 죽고 싶냐고 난리를 떠니까 미안하다고 싹싹 빌더군요. 지금 누가 누구한테 난리냐고 그렇게 버릇없이 구는 시누이를 뭐라 할 것이지 어디서 나한테 난리고 힘을 쓰냐고. 저도 날뛰었네요. 그랬더니 다시는 엄마랑 신우년 지랄 못하게 한다고 약속하더라고요. 그 말을 완전히 믿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약간의 기대가 있었는데 말이죠. 소용없더라고요. 완전히 인연을 끊고 사는 게 아니라면요. 서론이 길었는데 제가 신우이년한테 쌍욕을 하게 된 이유는 금요일이 시부 생일입니다. 선물은 안 하고 용돈봉투 50에 외식 시켜드리기로 했어요. 신우이하고 시모는 평소에도 결혼기념일, 시모 시부 생일, 신우 생일, 추석 설날, 어버이날 기타 등등 행사만 있으면 저를 들들 볶아가면서 친정에는 선물 얼마 해줬냐 비교지라고 사람 피말리게 했어요. 2살이나 어린 신우냐는 항상 반말 존댓말 섞어가며 비아냥 깐죽거리고 사람 돌게 만드는 데 취미고요. 저만 시댁 가면 그날은 반찬통 다 꺼내서 베이킹소다로 냄새나는 통 다 씻고 말리게 하고 말로 하면 끝도 없어요. 하여튼 신우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빠 선물 뭐 샀어요?
아직 안 샀어요. 왜요? 여태 선물도 안 사고 뭐 했지? 지금 백화점인데 내가 골라놨으니까 지금 계좌이체로 돈 보내요. 80 정도만? 생신 선물 따로 용돈 50 정도 드릴까 생각 중이고 80은 너무 과해요. 과하긴 뭐가? 둘이 벌면서 맨날 그 정도도 안 하고 입 닫고. 너무하네 진짜. 돈 벌어서 다 어디다가 써요? 이렇게 멍멍이 같은 소리를 참신하게 해대더라고요. 어제 제가 기분도 너무 안 좋은 것도 한몫했지만 묵혀놨던 멍멍이 같은 성질이 올라오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일단 한번 참고 오빠하고 의논해 볼게요. 아 진짜 의논하길 뭘 의논해요 이까짓 걸로. 그냥 돈 80만원 붙이라니까. 여기서 폭발. 야 이 땡땡년아 나한테 돈 맡겨놨어? 이 땡땡년이 싹수 없이 이랬더니 3초 침묵 후 엄마 얘 미쳤나봐 이러고 툭 끊더라고요. 옆에 시모가 같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다시 전화 오더니 이따 집으로 오라고 어디서 무식하게 쌍욕이냐고 네 애미가 그렇게 가르치냐고 지랄지랄 하더라고요. 남편한테도 전화해서 내가 미쳐서 쌍욕 짓거린다고 미친년이라고 그랬대요. 남편도 너 미쳤냐고 진짜냐고 그러길래 그냥 웃음이 나서 깔깔 웃어주고 그냥 전화 끊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오늘은 끝장을 본다고 생각하고 누구든 여기서 나를 더 열받게 하면 10배로 갚아준다고 마음 단단히 먹고 저녁에 찾아갔어요. 남편은 무조건 싹싹 빌라고 하더군요. 뭐라고 하던 말던 전 그냥 제 갈 길 갔습니다.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분노를 숨긴 채 현관문을 열었어요. 신우랑 시모가 신발장에 둘이 나란히 서서 저 죽일 듯이 쳐다보더라고요. 무릎 꿇고 용서빈 다음에 신발 벗고 들어오래요. 아버님도 소파에 앉아서 저 죽일 듯이 노려보고요. 신랑은 말 못하는 벙어리처럼 가만히 앞만 보고 욕을 많이 듣긴 했는데 다 기억은 안 나고 시어머니는 무식한 년이 집에 들어와서 집안꼴 개판난데 제가 전문대 나왔다고 항상 뒤로 무식하다고 씹었어요. 그러는 본인 자식 둘은 얼마나 좋은 대학 나왔다고. 결국은 그 둘도 지잡대거든요.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하는 것 하나 없고 이쁜 짓을 해야 이쁘지. 가정교육 못 받은 것 등등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역시나 그것도 빼놓지 않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시어머니는 이렇게 얘기하는군 하고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누이가 시작하더라고요. 너 오빠랑 이혼시킬 거야. 사이코 같은 누나. 무릎 꿇고 빌으라니까? 이러면서 어깨를 툭툭 치더라고요. 꿇으라고. 그때 그냥 눈깔 돌아가서 야 이 땡년아 이러면서 머리채 휘어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3대를 연속으로 퍽퍽퍽 때렸더니 소리 지르고 울고불고 죽는다고 난리더군요. 그랬더니 옆에 보고 있던 시어머니까지 합세하셔서는 시어머니는 제 머리털 다 뽑고 목이랑 팔뚝이랑 손까지 다 핥혀서 지금 아예 살점이 떨어져 나갔어요. 신우는 코피 터지고 시아버지는 뜯어 말리며 아휴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이 소리만. 신랑도 말리는데 제가 끝까지 신우 머리털 안 놓고 두피까지 다 쥐어 뜯어줬어요. 니킥으로 얼굴도 날리고 아주 죽인다고 생각하고 멍멍이 패드 패줬습니다. 그리고 신우랑 분리되면서 시어머니도 발로 한 방 팍 차드렸죠. 그래도 분이 안 풀려서 뒤돌아서 신랑 주먹으로 얼굴 2방을 때렸고 저도 머리통 한 대 얻어맞고 집으로 왔어요. 바로 따라와서 난리칠 줄 알았는데 안 오고 연락도 없다가 너 같은 여자랑 못 산다고 미친땡이라고 연락 왔어요. 일단 얼굴 생채기 때문에 출근도 못하고 집에 있는데 약간 두근거리긴 했지만 뭐랄까요? 차라리 속이 시원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 앞길을 생각해 보았죠. 뭐 이 인간들 자시 볼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그럴 각오로 난리를 친 거니까요. 제일 다행인 건 제가 아직 혼인신고를 안 했고 애도 없다는 점. 집도 월세라서 제 몸만 쏙 나으면 되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혼인신고 안 한 게 정말 신의 한 수가 될 줄은 몰랐죠. 차로 제 물건 다 실어서 일단 친정으로 갔고요. 엄마는 약간 놀란 듯 하시지만 그냥 두고 보고만 계셨네요. 이쯤에서 그냥 저처럼 결혼 생각하는 여자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사실 이 사연도 적습니다. 결혼을 해보기 전에는 시댁이 어떤 미친땡인지 남편이 얼마나 아내의 힘듦 앞에서 쫄보인지 알 수 없어요. 결혼하고 2, 3년간 혼인신고하지 마세요.
애도 낳지 마세요. 모든 건 살아보고 결정하세요. 그리고 결혼해봤자 좋을 일 별로 없어요. 같은 침대에서 한 입을 덮고 자고 같이 눈 뜨는 행복? 오래 안 가요. 귀찮고 징글징글해요. 모든 게 다. 더 못해준 게 억울하네요. 너무했다고도 생각 안 해요. 속이 너무 후련해요. 왜 의무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만 주는 이런 관계를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다 감수했던 건지 지난 2년도 너무 후회되고 마음 여리고 소녀 같은 우리 엄마 놀라실 거 생각하면 죄송할 뿐. 내가 똥을 밟은 건지 다른 결혼도 이런 건지 다시는 결혼 같은 거 징글징글해서 진짜 안 하고 싶네요. 한번 해봤으니 이제 그냥 혼자 즐겁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혼자 겪는 외로움이 낫지 남편에 거기다가 세트로 딸려오는 이상한 시댁 식구들 상대하면서 살다가는 제명에 못 죽을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집안의 며느리로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정말 짜증이 나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위로 시누이가 하나 있는데요. 얼마 전 시아버지 생신이라 시댁 가족 모임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댁 식구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무슨 먼지 날 만큼 과거의 크리스마스 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누이가요. 이 시누이가 거지 근성이 있는 건지 뭔지 항상 뭘 달라고 하는데요. 이날은 크리스마스 날에 자신의 아들에게 그때 선물 안 줬으니 이번에 계약 기념으로 외삼촌한테 자전거 사달라고 해 라며 시키고 있는 겁니다. 아, 정말 저 인간 또 시작이구나 하고 있는데 옆에서 시어머니가 버럭 화를 내면서 외삼촌이 뭐 하느냐며 자전거 그까이 것 좀 사주지 그런다고 해서 제가 엄청 기분이 상했었죠. 말은 아들 탓이라고 하는데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 게 뻔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시누이가 시어머니 앞에서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라 더더욱 화가 났었죠. 같은 말이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른 법이고 상황적으로도 상당히 기분이 언짢은 상황이어서 저도 무척 속이 상했습니다. 본인들 생일 기념일 등 무슨 날만 되면 위시누가 이거 사내라 저거 사내라 저희에게 무슨 선물 한 보따리 맡겨놓은 사람처럼 굴고 뭐 사달라고 해서 사줘도 좋은 소리 한마디 하는 법이 없고 안 사주면 안 사준다고 또 난리를 치는 통에 도대체 어느 장난에 춤을 춰야 하는 건지 저도 헷갈려서 본인들이 마음에 드는 자전거를 사주라고 하고 원래는 형제끼리 나눠내는 식당 음식값 중 위시누가 낸 돈을 돌려보내줬습니다. 원칙대로 하자면 이왕 사주는 거니 받을 돈은 받고 선물은 저희가 골라서 사줘야 맞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기분도 나쁘고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처리해버렸어요. 결혼 전엔 그렇게 살가웠던 외삼촌이란 단어가 결혼하고 나니까 공포의 단어로 돌변했다니까요. 신우가 주로 선불 사내라고 할 때만 꺼내는 외삼촌 소리가 지금도 어디서 들리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지경입니다. 완전 노이로제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겨우 한 주가 지났군요. 조금 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위 신우 남편이 처가에 크게 한턱 쏜다면서 처갓집 식구들대로 공연 티켓을 끊어줬대요. 평소 애들 때문에 묶여있는 큰 신우가 남편 졸라서 아마 부탁한 모양인데 작은 신우가 자랑해서 알게 됐네요. 그러면서 티켓을 장인, 장모님, 와이프, 처제 것만 사고 저희에게는 연락을 쏙 뺐더군요. 저희는 애도 없어서 공연 보러 가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는데도요. 처남 부부는 처갓집 식구가 아닌 건지 받아 챙기고 있을 때만 외삼촌이고 베풀 일 있을 땐 남이 되는 이상한 분위기? 황당하기 그지없더군요. 특별히 관심도 없는 공연이었기 때문에 아마 저희에게 공연 보러 가자고 했어도 분명히 거절했을 거예요. 그래도 제안받고 거절하는 거랑 식구들 다 가는 공연에 아예 저희만 쏙 빼고 자기들끼리 가는 거랑은 느낌부터가 다르지 않나요?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할까 고민했습니다. 일단 신우에게 결심하고 메시지 한 통을 날렸어요. 주말에 저희만 빼고 공연 보셨다면서요? 매우 많이 섭섭하네요. 저희는 공연에 안 불러주셨으니 대신 소갈비 사주세요. 요즘 갈비가 무척 땡기는군요. 라고 너스레까지 떨면서요. 그런데 작정하고 보낸 메시지였지만 남한테 뭐 사달라는 얘기가 그렇게 얼굴 화끈거리는 일인 거 어제 처음 알았네요.
그렇게 얼굴 화끈거리는 일을 신우는 그렇게 자주 했단 말인가 싶으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더군요. 비웃음이요. 그랬더니 신우 답장이 오기를 나 지금 운전 중이니 이따 집에 가서 전화하마 하대요. 한 1시간 지나니까 신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뚱하더군요. 늘상 무슨 일에 자기는 빠지면 왜 나는? 하던 신우인데 한 번도 안 그러던 제가 왜 우리만? 하니까 당황했는지 목소리가 뚱하면서도 떠듬떠듬 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공연 보니까 재밌더라. 너네도 가서 봐라 대요. 절대 보여주겠다는 소리는 없고 가서 보래요. 그러면서 신우알 내가 이번에 또 땡땡이한테 뭘 사달라고 하니까 매형이 옆에서 듣더니 너 뭘 그렇게 맨날 처지한테 사달라고만 하느냐고. 너도 한 번은 사줘야 하는 거 아니냐. 미안해서 안 되겠으니 이번엔 우리가 공연 보여주자 하더래요. 그래서 큰맘 먹고 보여주는 김에 부모님도 같이 보게 된 거라나? 아니,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 했다고. 애들 선물로 인라인 사준 처지한테만 미안하고 자전거 사준 처남에게는 안 미안한가요? 작은 신우가 말하는 바람에 제게 딱 걸렸으니 변명할 여지도 어디로 숨을 데도 없고 겸연쩍으니까 저 소리만 하고서는 은근슬쩍 자기 아들 얘기로 화제를 휙 돌리더군요. 아들이 학교에서 어쩌고 저쩌고 담임선생님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길래 다 들어줬습니다. 얘기 다 듣고 나서 여전히 시침이 떼면서 주말에 공연 저희만 빼놨으니 소갈비 사주세요. 능청스럽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신우 흠칫 놀라는 목소리로 버럭거리면서 야, 소갈비가 얼마나 비싼데 우리도 못 먹는 소갈비를 사달래 합니다. 제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소갈비는 비싸고 동생 돈으로 사는 자전거는 그럼 안 비싸서 사달라고 하셨구만. 그래서 제가 실실 웃으면서 말했죠. 형님도 제가 이러니까 무척 부담스럽죠? 저도 그동안 내내 그랬어요. 뭘 그렇게 맨날 이것 사달라 저것 사달라 하는 거예요 대체? 내가 언제 그렇게 맨날 뭐 사달랬냐? 형님네 무슨 날만 되면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안 그랬어요? 이번만 해도 자전거 사달라고 안 했어요? 그날도 부모님 다 계신 자리에서 형님이 그렇게 말하는 바람에 어머니 버럭 화내시고 제가 얼마나 기분 나빴는 줄 아세요? 꼭 그렇게 하셔야만 했어요? 형님한테는 엄마니까 편하고 속상한 소리 들어도 금방 잊어버릴 수 있지만 저한테는 시어머니예요. 그런 소리 한번 들으면 거의 일주일은 잠 못 자고 끙끙 앓아요 저. 그런 생각은 못 하세요? 그리고 자전거 사줄 때는 외삼촌이라면서 왜 식구들 다 가는 공연에 저희만 쏙 빼는 건데요. 그러게 나도 엄마가 그리 나올 줄은 몰랐다. 신은 노릇했네 내가. 아니 나는 그게 꼭 뭐 사달라는 소리가 아니라 관심을 가져달라는 소리였지 합니다. 관심 2번만 가져달라고 했다간 아주 집안 거덜 내시겠네. 관심 가져달라고 선물 목록 정해서 통보하셨구만. 뭐 사달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었다니 정말 어이가 없대요. 무선 조종 미니카 사줘, 자전거 사줘, 요즘 애들이 잘 갖고 논다는 이름도 기억 안 나는 장난감 사줘, 또 자기 생일엔 향수 사줘, 공연 보여줘. 넌 이 언니가 불쌍하지도 않냐? 이건 물론 저한테 한 소리는 아니지만 작은 신우한테 또 그렇게 뭘 사내라고 못살게 굴어요. 제가 기억하는 신우 입에서 나온 선물 목록만 해도 수십 가지인데 그리고 양쪽 집이 비교가 되니까 그랬지. 애들 고모랑 삼촌은 맨날 날 되면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하는데 외삼촌은 문자번호도 씻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하대요. 어지간해야 문자를 안 씹지 얘야. 네가 한 건 생각 안 하니? 우리도 아파트 중도금 내고 살림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고모든 삼촌이든 이모든 외삼촌이든 누구라도 선물해주면 고맙게 생각하고 말면 그만이지. 그쪽 집에서 선물 사면 저희도 선물 사내야 한다는 법률이라도 정해져 있답니까? 그리고 저희가 요즘 아파트 분양받아서 중도금 내느라 허리가 휘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말이에요. 선물을 사달라고 할래도 때와 장소와 상대방의 사정을 감안하고 말을 해야 한단 말이지.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대책 없이 나오면 나더러 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신우 전화 온 시간에 하필 약속 잡은 게 있어서 나가봐야 해서 더 해주고 싶은데 그쯤에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끊고 나서 생각해보니 정작 제일 중요한 말을 빼먹었더군요. 그래서 다시 문자 넣었습니다. 어차피 이제 나쁜 년 된 거고 더 이상 나빠질 것도 없다는 판단하에요. 제가 말 나온 김에 한마디 더 하자면요.
땡땡이 이날 이때까지 장모님 생신을 찾아가는 건 고사하고 전화 한 통도 드린 적 없었어요. 형님 이래도 저한테 조카들 생일 어린이날 챙기라고 할 거예요? 저 앞으로는 시부모님 생신 빼고 아무도 생일이고 기념일이고 안 챙길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늘상 신우가 저한테 전화해서 자기 남편 흉보는 얘기의 거의 대부분이 남편이 자기 집만 챙기고 처갓집은 그냥 넘어가려고 한다였거든요. 늘상 그것 때문에 둘이서 그렇게 싸우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고 5년간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니까 자기 동생은 처갓집에 엄청 잘해서 제가 가만히 있는 줄 착각하시는 것 같아서 말 나온 김에 다 해줘버렸습니다. 사실 저는 남편 성격 그런 거 이해가 되기 때문에 별로 억울하지도 않았고 싸워봤자 소용없다는 걸 잘 알죠. 그리고 솔직히 그런 거 가지고 싸우기도 너무 치사스럽고 피곤하던데. 그래서 저 혼자 해드리고 그냥 말거든요. 자기 생일도 잊고 넘어가는 남편이니 싸워봤자 뭐하겠어요. 내 입만 아프지. 정작 저희 남편과 저는 그 문제로 싸워본 적도 없지만은 신우가 저렇게 자기 신우랑 시동생들하고 저희를 비교하면서 조카들 선물 안 사낸다고 타박할 때는 나도 할 말 해야 되지 않겠나 싶더군요. 아니 자기 동생은 80이 다 되어가는 장모 생신 때도 전화 한 통을 안 하는데 무슨 초등학생 생일이 대수라고. 그리고 자기 가족 생일은 당사자들이 챙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었던가요? 무슨 국경일이야? 후한 하나도 안 드렸고요. 만약 시어머니한테 일러서 저한테 뭐라 하는 날에는 시어머니한테도 다 얘기할 겁니다. 그동안 속 터졌던 거 다 말할 거예요. 말하기 전엔 사실 약간 떨렸는데 막상 말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속이 후련한 거 있죠? 10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간 것 같습니다. 저녁에 퇴근해 들어온 남편에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누나 다시는 그런 소리 못하겠구만. 잘했다. 지금은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시간 좀 지나면 한번 풀어줘라. 싫은 소리 한 건 풀어주면 있겠지만 우리의 생각은 확실히 전달했으니 이제 다시는 안 그럴 테지 하네요. 정말 속이 후련한 밤입니다.